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엄경은이고요. 저는 이제 환우분들에게 오늘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운동의 효과는 현재까지 이제 여러 연구에서 분석이 되어 왔는데요. 유방암 환자에서 운동은 근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고,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좋게 하고, 그리고 피로감을 호전시키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나아지게 하고,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재발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력 면에서는 그 여러 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숫자 0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이 숫자 0에 걸쳐져 있으면 효과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근력 같은 경우는 악력이라든지 하지 근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하여 봤을 때 악력은 이제 유의미한 호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능력도 좋아지게 되는데, 유산소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을 하여 왔었고, 이제 유산소 능력이 운동을 하게 되면 유의미하게 좋아지게 되는데, 이 유산소 능력이라 함은 이제 다른 말로는 심폐지구력이라고도 하겠고, 이제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동적인 운동들을 더 장시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것은 또 이제 여러 다른 원인의 모든 원인의 사망률의 감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삶의 질도 좋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피로감도 호전되게 되는데, 이제 피로감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주로는 설문지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 이제 이렇게 다수의 설문지로 평가한 그 피로감의 정도 모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유의미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울감과 불안감 면에 있어서도 이제 중간 정도 이상의 효과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체지방도 운동을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동을 하였을 때 체지방도 감소하고, 이제 앞선 교수님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지표도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근육량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어 왔는데, 이제 운동을 하였을 때 유방암 환자에서 근육량이 증가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마다 이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근육량도 좋아진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량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체지방이 감소하는 건 분명하지만 근육량이 늘어나는지는 아직 조금 연구마다 이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발률이 감소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운동을 하고 액티브하게 지냈던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재발률이 21% 내지 55% 감소하게 됩니다. 이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3시간 내지 5시간 이상을 걸었거나,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2시간 반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이제 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사망률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들을 종합하여 봤더니 24% 내지 67%의 사망률이 감소하더라,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이 사망률 감소 같은 경우는 유방암과 관련된 사망 외에도 이제 그 모든 원인의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게 이제 필요한 운동들은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이 모두 필요한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필요한 이제 유산소 운동 양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또는 일주일에 최소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인데, 주로 추천되는 운동량은 중강도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2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1시간 15분에서 이제 2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요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같이 섞어서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러한 이제 운동량을 쪼개서 시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씩 시행을 해야지 유의미한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강도의 강도가 어떤 강도냐, 요거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중강도라 함은 우리가 그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최대 심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50% 내지 70%까지 심박수가 상승하는 운동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라 하겠고, 이제 이 최대 심박수라는 것은 연령대마다 그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숫자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 그 연령대의 최대 심박수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50이신 분이시다 하면은 이제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되겠고, 중강도 운동이라 하면은 심박수가 85 내지 120까지 상승하는 운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심박수를 계속 체크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을 기준으로 중강도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숨이 차고 힘이 들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다소 가능한 상태가 이제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그 예시로는 뭐 빨리 걷기라든지 느린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이나 뭐 골프, 그리고 더블로 하는 배드민턴, 테니스, 이제 보통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 운동, 이런 것들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이제 최대 심박수의 뭐 70% 내지 85%까지 나이가 50이신 분이다 했을 때 심박수가 120 이상으로 120 내지 145까지 상승하는 운동이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이제 증상으로 쳤을 때는 숨이 차고 너무 힘이 들어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가 이제 고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의 예시는 달리기나 줄넘기, 빠른 수영, 빠른 자전거, 그리고 에어로빅이나 싱글로 하는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경사도가 있는 산을 등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은 이제 유산소 운동 외에도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이제 일주일에 2-3번 주로 이제 대근육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한 세트에 8번 내지 12번 반복한다 쳤을 때 이제 2-3세트를 시행을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매우 서서히 저항을 증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다 할 때는 운동을 쉬기 직전에 그 무게나 강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쉬기 직전보다 더 2주 전의 강도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유방 환자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뭐 어떤 무게를 제한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환자분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림프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어깨 팔통증이 생기지 않는지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고, 만약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서 부종이 발생하거나 이제 어깨 팔통증이 생긴다면 이제 강도를 다시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탄력 밴드를 사용한 운동이 있고, 아령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동작을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령을 사용해서 상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뭐 가장 좌측의 그림처럼 뭐 이두근 운동을 팔꿈치를 굽혀서 할 수 있고, 이제 가운데 그림처럼 이제 손바닥을 허벅지를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게 되면 상완 요골근이 이제 근력이 강화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는 이제 그 팔꿈치를 펴는 동작을 통해서 삼두근을 이제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어깨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아령을 쥔 손을 앞으로 들거나 옆으로 들어서 이제 각각 이제 삼각근에 대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어깨 주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쥔 손은 어깨 높이 내지는 어깨 높이보다 살짝 더 높이까지만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앞가슴 운동인데, 앞가슴 운동은 누워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령을 쥔 손을 어깨 앞으로 뻗어내는 뭐 체스트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령을 쥔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체스트 플라이라는 동작이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복근 운동인데요. 이제 복근 운동도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운동이 되겠고, 이제 좌측은 많이들 아시는 이제 플랭크라는 동작인데,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아랫팔과 이제 발가락에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오랜 시간 버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필라테스를 해보신 환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동작일 텐데, 필라테스 헌드레드라고 하는 동작이고, 이제 누운 자세에서 어깨랑 다리를 들고 이제 팔을 위아래로 펌핑을 하면서 100까지 카운트를 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씰업이나 롤업 같은 동작도 복근에 대한 운동이 되겠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척추를 하나씩 떼고 하나씩 붙인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 부분에 있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버드독이라는 동작이 되고, 이제 오른쪽처럼 엎드린 자세에서 팔다리를 모두 이제 바닥에서 뗀 상태에서 뭐 스위밍을 하는 요런 자세를 흉내내는 것도 척추 기립근에 대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엉덩이 근력 운동인데, 이제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어깨와 골반 그리고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브릿지 동작이 있고, 이제 한쪽 다리를 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싱글레그 브릿지 동작이 되겠고, 두 동작 모두 이제 주로는 엉덩이를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스쿼트와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보시면, 스쿼트는 이제 엉덩이랑 앞쪽 뒤쪽 허벅지를 단련하는 운동이 되겠고,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와 이제 주로 이제 안쪽 허벅지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런지랑 사이드 런지 동작이 되겠고, 런지 같은 경우도 앞쪽 뒤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사이드 런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와 이제 앞쪽 안쪽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밴드를 사용해서 근력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선자세에서 발목에 탄력 밴드를 걸어서 뒤로 차게 되면 엉덩이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밴드를 허벅지에 걸어서 무릎을 벌리면 이제 엉덩이와 안쪽 허벅지의 근력을 이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뭐 다리를 앞으로 차거나 이제 옆으로 벌리거나 해서 엉덩이 그리고 이제 바깥쪽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아리 근력 운동은 선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서 종아리에 대한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근력 운동 동작들이 여러 개를 많이 소개를 하여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동작들을 하루 안에 다 모두 다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중에 나에게 맞는 운동 8개 내지 10개 동작을 골라서 하루에 이제 2-3세트를 시행을 하는 것이 추천되는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 하는 날 그리고 근력 운동 하는 날에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이제 대근육과 힘줄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는데, 한 가지 동작을 이제 맨끝 이제 스트레칭을 유지한 상태에서 10 내지 2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유연성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뭐 증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뻐근한 정도까지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되,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는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목의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목을 돌리고 이제 사이드로 당기는 동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팔을 크로스로 해서 뭐 몸통 쪽으로 당기거나 벽을 마주보고 서서 이제 상체 하체를 90도로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거나, 그 다음에 벽에 이제 사이드로 손을 댄 상태에서 몸통을 반대쪽으로 회전시켜 줌으로써 어깨 주변을 스트레칭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그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팔로 지지하면 복부가 스트레칭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 옆구리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고, 고양이 자세를 해서 등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운 자세에서 하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숫자 4 모양으로 만들어서 몸통 쪽으로 당기게 되면 주로는 이제 엉덩이가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되겠고, 가운데 그림 같은 동작을 취해서 이제 고관절 앞쪽을 스트레칭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측과 같은 이제 자세를 취해서 이제 허벅지 바깥쪽을 스트레칭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가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게 되면 안쪽 허벅지가 스트레칭 되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몸통 쪽으로 당기면 이제 뒤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선 자세에서 발등을 이제 손으로 잡아서 엉덩이 쪽으로 당기게 되면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인데, 벽을 마주보고 서서 이제 뒤쪽 다리를 쭉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벽을 미는 힘을 주게 되면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 이후에 다른 암 생존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이 모두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가장 그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운동들을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앉아 지내고 누워 있는 시간보다 가능한 활동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요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술 직후의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에 나는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할까? 뭐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배액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배액관으로 배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장액종 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부터 서서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7일 이내에는 이제 그 팔꿈치나 손을 어깨보다 낮은 높이로 90도 미만 정도로만 허용하는 정도로 이제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범위로 서서히 어깨의 가동 범위를 더 늘려나가게 됩니다. 수술 후 이제 수술 직후에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상체와 어깨 가동 범위를 좋게 하는 이제 운동들이 되겠는데, 복식 호흡으로 시작을 해서 어깨 돌리기, 그리고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기, 손을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원그리기, 그리고 이제 그 팔꿈치를 굽혀서 팔을 W 쉐입으로 만든 다음에 날개뼈를 모아주기, 팔꿈치 벌리기,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등 뒤에서 팔을 잡아서 뒤로 이제 위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이라든지, 손가락으로 벽을 옆으로 따라가거나 앞으로 따라가거나 이런 동작들도 이제 수술 후 비교적 초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이제 어깨 가동 범위를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그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재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운동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면이 있고, 이제 수술법이나 시기별로 사실 운동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 수술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술법, 보형물 재건술과 이제 조직 재건술 모두 초기 2주간은 사실 팔 사용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지 않는 그 아래에서 하는 동작들, 세수하기라든지 머리 빗기나 식사하기 등 이러한 동작들은 2주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 첫 2주 동안은 이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등 뒤로 스트레칭 하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 그 다음에 이제 수술받은 쪽 팔로 체중을 지지하거나 무거운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여는 동작들,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형물 재건술 후에 이제 2주가 지나게 되면 서서히 이제 어깨 가동 범위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깨 으쓱하기 동작, 그 다음에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팔꿈치로 원그리기, 손으로 원그리기, 몸통 회전하기, 이런 동작들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후 3, 4주가 지나게 되면 누운 자세에서 손을 머리 위로 뻗기,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마주보고 서거나 옆으로 서서 손가락으로 벽 따라가기, 그 다음에 테이블 옆에 서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따라가기, 팔꿈치 벌리기, 날개뼈 모아주기,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6주가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들이 수행이 가능한데, 하지만 이제 6주가 지나서도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 드는 것들은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걷기, 유산소 운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제 수술 후 6주 시점에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도 스트레칭을 지속해야지 다시 굳어지거나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조직 재건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 2주째 이제 유사하게 어깨에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팔꿈치로 원그리기, 손으로 원그리기, 이런 동작들로 시작을 해서 수술 후 3주 시점에 이제 누운 자세에서 손을 머리 위로 들기, 팔꿈치 벌리기, 손가락으로 벽 따라가기, 뒤통수 뒤에서 손 내리기,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뒤에서 손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반대편 귀를 손으로 잡기,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고, 4주가 지나면 이제 누운 자세에서 어깨 앞에서 양손을 모은 자세로 이제 손을 천정 쪽으로 찌르는 동작을 해서 날개뼈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동작들을 하고, 이제 어깨를 앞뒤로 돌리는 동작들, 그리고 나무를 앉듯이 이제 손가락을 깍지 껴서 심호흡을 해서 또 어깨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이제 늘려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조직 재건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 후 4에서 6주가 되면은 이제 점점 더 팔과 어깨를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의 모든 방향에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는 하지만, 이제 회복되는 속도는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반드시 모든 범위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여전히 이제 수술받은 쪽 팔로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6, 8주에는 점차 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연습들을 하시고 이제 운동량을 더 늘리는 것이 좋고, 이때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 후 12주가 지나게 되면 수술 전에 하던 모든 활동들이 가능한데, 이때 뭐 수술 전에 하시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강도에서 재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재건 수술 받은 분들의 운동 동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림프 부종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근력 운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 무거운 무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들고 이제 수술 받은 쪽 팔을 사용하지 마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다 림프 부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던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상지 근력 운동을 하면은 림프 부종이 더 발생하거나 림프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 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아령을 사용해서 상지 근력 운동 동작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체스트 프레스라든지 이제 뭐 라테랄 레이즈, 바이셉스, 트라이셉스에 대한 운동들, 이런 동작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수술 후 환자분들에게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고강도로 근력 운동을 시키고 또 저강도로 근력 운동을 시키고 또 이제 근력 운동을 안 한 분들,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팔의 둘레, 그리고 팔의 부피, 그리고 팔의 증상 모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게 나타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한 군에서 특별히 이제 림프 부종 증상이 더 증가하지 않는 이제 결과를 보였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깨 스트레칭과 탄력 밴드를 사용한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제 운동근과 대조군에서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확률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지 근력 운동을 해도 림프 부종 환자분들에서는 림프 부종이 더 유발되거나 혹은 림프 부종이 이미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림프 부종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림프 부종이 이미 있거나 림프 부종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이제 반드시 압박 스타킹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림프 부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이제 있어 왔는데요. 이제 한 연구에서는 아령과 탄력 밴드를 사용한 근력 운동을 이렇게 조금 긴 시간, 수술 후 환자분들에게 꽤 긴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서 이제 그 운동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군과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서 팔의 부피,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부종감, 팔의 긴장감, 팔의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하기 전후로 해서 차이가 없게 나타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림프 부종이 좋아지거나 예방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을 해도 림프 부종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정리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 또는 이제 최소 75분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고 주 2, 3회 전신 대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을 두세 세트씩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다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날에 같이 유연성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수술 직후의 환자분이라고 하면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수술 후 이제 시기가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이제 시기별로 맞춤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사실 이제 어떤 재건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재활학과 선생님과 상의하에 이제 운동을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